KBS 명작 드라마 여왕의 집은 이제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노숙자는 정우성에게 완전히 반해서 그가 권유한 부동산 투자에 자신이 가진 거의 모든 재산인 6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우성과 김도윤이 치밀하게 계획한 복수의 일환이었고, 그 돈은 실제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곳에 기부되었습니다. 노숙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평생 남을 속이고 이용해서 살아온 노숙자가 자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이럴 수가. 내가 속았다고? 노숙자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60억이라는 거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정우성이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노숙자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평생 남을 속여온 자신이 이렇게 허무하게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황기찬의 반응은 예상대로 격렬했습니다. 그는 노숙자를 찾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60억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황기찬은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노숙자의 재산을 바탕으로 다시 재기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 밑바탕이 사라진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자랑하더니 결국 이런 식으로 당하시는군요. 정말 한심해요. 황기찬의 말에 노숙자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아들조차 자신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기찬아, 엄마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엄마도 속은 거야. 정우성 그놈이 처음부터 우리를 노린 거였어. 노숙자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우성과 김도윤에 대한 분노도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노숙자는 자신이 당한 것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정우성과 김도윤의 약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절대 그럴 수 없어. 노숙자는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김도윤의 과거를 조사하게 했고 정우성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했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노숙자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일들의 증거가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숙자가 복수를 위해 여기저기를 뒤지고 다니던 중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과거에 김도윤 집안에서 화재보험금을 빼돌렸던 증거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은행 거래 내역서, 보험회사와의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당시 노숙자가 보험회사 직원과 주고받았던 문서들. 이 모든 것들이 차례대로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증거는 노숙자가 보험금을 받은 직후 부동산을 구입했던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알았지? 노숙자는 이 증거들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범죄 행위가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김도윤과 강재인은 이 증거들을 확보하자마자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충분히 준비해왔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도윤 씨, 드디어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그동안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악인들이 처벌받는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네, 재인 씨.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이제 진실이 모두 밝혀지는군요. 김도윤은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감회에 젖었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했던 복수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화재보험금 횡령, 문서 위조, 그리고 과실치사 혐의까지
노숙자의 죄목은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날 노숙자는 자신의 집에서 황기찬과 함께 있었습니다. 두 모자는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면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노숙자 씨, 화재보험금 횡령 및 과실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의 말에 노숙자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황기찬도 마찬가지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엄마가 뭘 했다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경찰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자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범죄가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건 함정이야. 김도윤과 정우성이 나를 빠뜨리려고 꾸민 일이야. 노숙자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고 법정에서 변명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노숙자의 죄상은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김도윤의 아버지가 화재로 사망한 후 노숙자가 어떻게 보험금을 빼돌렸는지, 그리고 그 돈으로 어떤 부동산을 구입했는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노숙자가 김도윤 가족의 비극을 이용해 거액의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자신은 그 위에서 불을 쌓았던 것입니다. 피고인 노숙자는 화재보험금 횡령, 문서위조, 과실치사 등의 죄목으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자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노숙자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기징역?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고? 노숙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이미 내려졌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감옥에 수감된 노숙자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들 황기찬과의 면회를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 아들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찬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 아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노숙자는 교도관에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황기찬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황기찬은 노숙자의 면회 요청을 받았지만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수감된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고 더 이상 연관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엄마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이제 내 인생도 끝장이야. 황기찬은 자신의 명성과 지위가 어머니의 범죄 때문에 타격을 받을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면회를 거부당한 노숙자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들은 외면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렸구나. 너도 나 못지않은 악인이었어. 노숙자는 자신의 분노를 어디에 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 것이 황기찬이 그동안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들이었습니다. 내가 혼자 당할 수는 없어. 기찬이도 똑같이 당해야 해. 노숙자는 교도소에서 변호사를 통해 황기찬의 범죄 증거들을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그녀는 아들도 자신과 같은 운명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숙자가 폭로한 내용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황기찬의 회사 횡령, 강세리와의 불륜, 김도의 살해 사건, 그리고 최자영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일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공개되었습니다. 노숙자의 폭로가 언론에 보도되자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황기찬은 YL그룹의 회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범죄 행위는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YL그룹 황기찬 회장이 횡령과 살인 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뉴스를 본 황기찬은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렇게 자신을 배신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엄마가 나를 고발했다고? 황기찬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뉴스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자신의 사진과 함께 수많은 혐의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연일 대서특필했습니다. 모자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배신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긴급 뉴스가 보도되자 YL그룹 이사회는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사의 명성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황기찬 회장의 행위는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즉시 해고 처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사회 의장의 말에 다른 이사들도 동의했습니다. 황기찬은 회사에서 완전히 축출되었습니다. 황기찬 회장을 즉시 해고하며 관련된 모든 직책에서 박탈한다고 공시하겠습니다. YL그룹의 공식 발표가 나오자 황기찬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도망갈 곳조차 없었습니다. 황기찬은 며칠 동안 숨어 다녔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의 범죄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황기찬 씨 횡령 및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황기찬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권력과 부는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야. 황기찬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인 노숙자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황기찬이 체포되면서 자연스럽게 강세리도 수사망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황기찬의 많은 범죄에 공범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강세리는 황은호의 교통사고를 조작한 일에 직접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직접적인 살인 혐의였습니다. 강세리 씨도 공범으로 지목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경찰의 발표에 강세리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황기찬 뒤에 숨어서 자신의 죄를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나는 그저 사랑했을 뿐이야. 강세리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했지만 법은 그녀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황기찬, 노숙자, 강세리는 모두 같은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자유로울 때는 서로 이용하고 배신했지만 감옥에서는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처음 만남에서 세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습니다. 노숙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기찬아, 엄마가 이렇게 된 것도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제대로 효도했다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야. 황기찬이 반박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사기를 당해놓고 나를 탓해요? 그리고 세리, 당신도 마찬가지야. 은호를 죽인 건 당신이잖아. 강세리도 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한 것도 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강재인만 바라보니까 질투가 났던 거예요. 감옥에서의 생활이 계속되면서 세 사람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현재 처지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숙자는 아들에 대한 원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 너를 위해 살았는데 너는 나를 버렸어. 면회도 오지 않고. 황기찬은 어머니의 배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고발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자유로웠을 거야. 강세리는 두 사람 모두를 원망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어. 나는 그저 사랑했을 뿐인데. 세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만 할 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세 사람 중 누구도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숙자는 교도소 상담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냥 살아보려고 한 것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황기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성공하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방해했을까요? 강세리 역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한 일인데 왜 이렇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반성 없이는 구원도 없었습니다. 결국 세 사람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피고인들의 죄상이 극히 중대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무기징역에 처한다. 판사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자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세 사람의 악행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노숙자는 감옥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야 했고, 황기찬은 모든 꿈을 포기해야 했으며, 강세리도 완전히 자유를 잃었습니다. 한편 김도윤과 강재인은 마침내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오랜 시간 괴롭혔던 악인들이 모두 처벌받았고 진실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도윤 씨,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재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도윤도 감개무량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아버지도 편안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정호성 역시 조카와 함께 정의를 실현했다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악은 반드시 징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 사건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배신과 끝없는 욕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현대판 가족의 파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자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고발하고 배신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대부분은 악인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았다며 만족감을 표했지만 일부는 가족 간의 배신이 너무 극단적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서로를 고발하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네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악행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악인들이 모두 처벌받은 후 선량한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도윤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나서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안히 쉬세요. 아들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모두 풀어드렸어요. 김도윤은 아버지의 묘소 앞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전했습니다. 복수를 완성한 지금 그의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강재인 역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배신과 고통을 겪었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강재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한편 감옥에 수감된 새 악인들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울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노숙자는 딱딱한 감옥 침대에서 잠을 자며 맛없는 교도소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이런 생활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곳에서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 거야? 노숙자는 매일 밤 후회와 원망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자신의 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들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이기적인 후회였습니다. 황기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YL그룹의 회장으로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그가 이제는 죄수복을 입고 단조로운 일상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될 줄은 몰랐어. 황기찬은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강세리는 젊은 나이에 자유를 잃은 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그들의 피해자들은 천천히 회복의 길을 걸었습니다. 김도윤은 아버지의 복수를 완성한 후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재인은 그동안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아들 황은호를 잃은 슬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면서 억울함은 풀렸습니다. 정호성은 조카 김도윤과 함께 정의를 실현했다는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비록 노숙자를 속였지만 그것은 선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최자영도 자신에게 씌워졌던 누명이 벗겨지면서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이 명작 드라마 여왕의 집의 결말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첫 번째는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노숙자, 황기찬, 강세리 모두 자신들의 악행에 정확히 상응하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한 고통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해도 결국 모든 진실은 드러나게 됩니다. 노숙자가 오랜 기간 숨겨왔던 화재보험금 사기 사건도 결국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악행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노숙자는 아들을 위해서라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지만 결국 그 아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결말에서 악당들이 제대로 벌을 받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